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윤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참 안타깝고 황망한 사고인데 이게 물놀이를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그 나이 또래 아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마 다 생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9일 이틀 전이죠. 저녁 6시 전후로 해가지고 대전에서 이 금강으로 놀러 간 중학교 동창 5명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화장실 간 사이에 돌아왔더니만 저 멀리 4명이서 갑자기 물속으로 쑥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3시간 이후에 이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결국 안타깝게 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데요. 사고 난 곳은 수심이 한 2, 3m 정도 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수심이 7, 8m 정도로 굉장히 깊어지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입수 금지 구역을 이렇게 부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발견됐을 때 특별히 뭐 부표 같은 조끼라든가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지점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인근 주민의 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물 수심이 되게 깊어요. 색깔 다르고 저희가 수영들이 치고 수심이 한 3, 4m 깊은 데는 5, 6m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위험한 곳이거든요. 네, 짚어주셨지만 입수 금지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일 현장에 안전 요원이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입수를 막지 못했다는 건 좀 아니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보통 이런 강이나 계곡에 안전 요원이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장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경우에는 안전 요원이 2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중에 1명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안전요원의 경우에는 뭐 안전 부표라든가 이런 것을 건너가는 그런 물놀이객들을 대상으로 주의하고 제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인데 아마 안전요원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안전요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 부분도 함께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현장을 기자들이 찾아보니 여전히 뭐 다슬기를 채취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해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물놀이객들이라든가 이 현장을 찾는 분들이 안전의식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짚어주셨는데 사고 이튿날입니다. 어제도 금강에서 다슬기 잡기에 나선 사람들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강 전체가 수심이 깊지는 않을 거예요. 얕은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런데 또 들어갔다가 자칫 또 큰 사고가 발생할까 봐 좀 우려가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 물놀이 사고 등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가 사망했다. 한마디로 매년 한 45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깊은 바다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외로 하천이나 계곡에서 거의 60% 이상 사고가 난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하천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얕고 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라고 하지만 계곡 같은 데 물살이 빠르고 생각보다 이게 물이 얕아 보이지만 금방 깊어지는 이런 변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영천에서 이 80대 어르신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슬기를 채취하러 갔다가 안타깝게 그 유명을 달리했고 또 같은 날 또 충북 보은에서도 80대 어르신이 비슷한 사건 부부간에 그 채취를 하러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물살에 이길 수 있지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빨라지고 할 때 대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혹여 어떻게 보면 다슬기를 채취하러 간다 하더라도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구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황새치가 잡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황새치라는 게 이 남태평양이나 뭐 인도양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던 어종이라고 해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동해안에서 펭귄이 발견되는 뭐 그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예. 사실 청새치나 황새치, 이런 그 큰 어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근이 아니고 저 남태평양 이런 데에 잡히는 것인데 예. 점점 이제 바다가 좀 따뜻해지면서 예. 예전부터 조금씩 했다가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화제가 되는 것이 삼척시 의회의 시의원 한 분이 본인이 이것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3m 크기에 무게가 226kg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청새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것인데 마치 그 청새치도 좀 멕시코만 따뜻한 데 잡히는 것인데 배경이 쿠바였죠. 그렇죠. 예. 쿠바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이 변화한 것을 얘기를 되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잡혔던 것이 예. 점점 이 많이 잡히는 그런 추세라고 얘기가 보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황새치 하면은 이제 고급 횟감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 황새치가 잡히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새치의 경우에는 참치처럼 고급 어종으로 알려져 있죠. 횟감으로 예. 사용되긴 하는데 실제로 황새치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어획하는 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새치로 인해서 다른 어종들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황새치의 경우에는 금액이 또 크게 팔리지도 않는다고 해요. 이번에 나와 있는 그 황새치의 경우에도 현장 판매 가격이 6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뭔가요? 6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뭐 우리가 황새치뿐만 아니라 요즘 동해에 참다랑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참다랑어를 매수하는 그런 매수가 더 많은 것이고요. 황새치의 경우에는 관심이 덜한다고 하고요. 황새치의 경우에 또 앞이 부리가 뾰족하다 네. 보니까 아마 운반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적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다랑어 1,3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도 횟감으로 팔지 못하고 전부 사료로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좀 짚어주세요. 국제기구에서는 참다랑어 어획량 보호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쿼터를 지정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쿼터가 있긴 한데 1,20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쿼터를 다시 한번 이제 지역별로 또 안배를 한다고 해요. 뭐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참다랑어의 경우에는 그 쿼터를 초과할 만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참다랑어가 잡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쿼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는 해수부에 긴급하게 쿼터를 늘려달라. 우리 지역의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늘려주는 양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쿼터를 늘리는 시간도 굉장히 지연됐다고 합니다. 참다랑어의 경우에는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바로 이제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빨리 이제 부패하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이상 이게 음식으로서는 그런 효용 그렇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유통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료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